전 개발이라서 어릴 때 반대항 축구대회도 한 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유리몸에 키도 작고 등치도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농구도 아예 껴주지도 않았어요. 운동 자체를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배우게 됐어요. 이건 정말 잘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고수님의 클럽부터 한번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야, 정말 이거는 제가 연습장 그 똑딱이 하시는 분들 치시는 그 아이언 헤드만 해요. 헤드 크기가. 드라이버는 그 쉽다는 그 핑 맥스. 예, 우리 비기너들 대명사 맥스네요. 또 맥스 425입니다. 425 맥스. 네. 앞테이프 붙여놓으셨네요. 헤드 무게 좀 헤드 늘리시고. 무게를 조금 올리려고 뒤에 붙여놨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언 한번 보십시오. 네. 핑이죠, 핑. G30. 와, G30. 진짜 오래된 모델이다. 세상에 이것보다 똑바로 가는 채는 없다고 해서 샀었어요, 그때. 제가 쓰는 아이언 딱 2배만 해요. 소 넓이가. 야, 웨지 구성은 웨지 전 4개를 써요. 48, 5256 클리브랜드네요. 네, 60. 클리브랜드. 집코어? 네, 집코어입니다. 집코어 이번 신형. 네. 쉬고. 특이한 점은 그래파이트네요. 네, 그라파이트입니다. 오, 매트릭스 오지. 매트릭스 오지. 네. 작년에 스폰 받았었던 건데요. 이 몇 g짜리예요? 95g인가? 95g. 네, 네. 95g. 웨지도 다 웨지도 그라파이트네요? 네, 네, 웨지도 그라파이트입니다. 이거는 110g? 네, 110g짜리. 와, 남자들은 그래파이트 쓰면 좀 날린다란 이런 선입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불필요하게 세게 치면 스핀 먹어서 날리는 건데 네. 샤프트 탓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뭐 우드가 없네요. 네, 우드 없습니다. 우드는 없으시고 유틸리티만. 네. 아이언도 5번까지만 있고요. 네네네. 간촐합니다. 이게? 14개 다 있어요. 14개는 다 있는데 그래도 간촐해요. 좀 웨지에다가 좀 많이 넣으셨군요. 숏게임 비중을 위해서. 네. 60도까지 있군요. 네네. 60도까지. 네. 퍼터는 리포트 2인데 이것도 좀 특이해요. 이거 33인치예요. 33인치. 네, 전 작게 쓰시는군요. 짧게. 야, 이 퍼터를 보니까 이 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게 맨들맨들해서 고수분들의 특징은 퍼터를 되게 안 바꾸신다라는 거. 네, 못 바꿔요. 네. 네. 조준점이 달라져요. 저도 이제 퍼터 스폰 들어올 때마다 네. 한두 달은 고생하는 것 같아요. 좀. 아, 적응하기까지.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야 완벽히 적응되는 네, 것 몸에 같아요. 좀 네. 손이 손감이 딱 네, 그래서 있잖아요. 퍼팅이 좀 많이 빠지는데, 야, 이 샤프트도 맨들맨들. 정말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고수의 스멜이 느껴지는 클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드라이버도 이게 좀 특이해요. 이거 잡아보시겠습니까? 이게 44.25인치거든요. 짧아요. 짧네요. 네. 짧고, 잠깐만, 강도는 6X. 더 단단할 건데요, 그러면? 네, 강도, 그러니까 앞에 팁도 0.5인치를 잘랐어요. 앞에 부분도 자르고. 네, 앞에 더 단단해지잖아요. 네, 더 단단해지죠. 벤투스 블랙. 네. 6X면 이거 상당히 단단한 샤프트인데. 네, 네. 오. 이거를 쓰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 피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 주변 분들이 이 샤프트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네. 방향성이 안 좋으면 강한 샤프트를 쓴다고 하시거든요. 방향성을 좋게 만들려고. 네네네. 그게 아니고요. 탄도 때문에 강한 걸 쓰는 거예요, 사실은. 탄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한 샤프트 쓰면 탄도가 끄죠? 뜨고, 뜨죠. 강한 걸 쓰면 탄도가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탄도를 내리려고 강한 샤프트를 쓰는 거예요. 샤프트에 대해서 정보를 약간 드리자면, 약한 샤프트일수록 킥포인트가 이 로우 킥이에요. 네. 그래서 헤드 부분 쪽이 이렇게 이게 빨리 쳐지기 때문에 탄도가 높아지고, 강한 샤프트일수록 하이킥 포인트의 샤프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드가 이렇게 쳐주는 게 조금 늦어져서 네. 탄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제주도에는 바람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탄도로 치기 위해서 좀 하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도 탄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팁 부분을 더 강하게 좀 커팅을 좀 하신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수님의 드라이버를 한번 보고 우리 또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드라이버를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드라이버 거리를 늘릴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1번이 손목. 이거 땅 하는 그 감으로 한번 여기 잘 쓰는 걸로 한번 늘리고요. 그 다음이 회전.
그러니까 이제 어깨 턴이라고 하고 뭐 이제 골반 턴 뭐 등등 그 회전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이 발. 이제 지면 발력이라고 하나요?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찍어보면 점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뛰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칠 때도 이제 원칙을 하나 만들었던 게 뭐냐면 왼쪽으로는 죽지 말자. 그래서 세게 치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페이드로. 네, 아니 슬라이스죠, 정확히 말하면. 일단 비거리 되는 요소, 손목 스냅과 네. 그다음 회전량, 네. 그리고 지면 발력 이렇게 발.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훈련하셨던 건 어떤 거예요? 손목이요. 손목, 스냅. 네, 스냅으로 착 때리는 거. 왼손 훈련만 했어, 오른손? 모르겠어요. 그냥 놓고서 네. 그냥 저는 이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구독자 봐보세요. 제가 저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약간 스쿠핑 주는 느낌으로 치는데 찍어보면 스쿠핑으로는 안 쳐요. 느낌은 약간 이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네네네. 흔들흔들 하는데 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요 앞에서 왼발. 저는 왼발에 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 앞에서만 여기서 속도로 여기 내려오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딱 주는 거예요. 그냥 오다가 브레이크, 이게 손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이게 보통 몸통으로 치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힘 꽉 주고. 힘 꽉 주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공이 안 맞아요. 힘도 안 실리고. 그럼 이렇게 치다 보면 이게 헤드 무게가 이쪽 앞에까지 막 오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헤드 무게가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들었다가 요 왼쪽 다리 앞에서 그냥 딱 브레이크 잡으면 이게 체가 관성 때문에 앞으로 팡 튕겨나가거든요. 그 힘. 그걸로 찰싹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때리면 약간 채찍으로 때리는 듯한 느낌 나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와서 여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관성에서 해가 탕 튀어나가는. 네, 약간 그 느낌. 네. 와. 툭 그냥 갖다 대도 정말 보폭 이렇게 서가지고. 네. 네. 일부러 그냥 네, 지금 네. 발 안 쓰려고 발 어프로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 모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쳐도 굴러가면 한 200m 가요. 네. 대충 쳐도 막 세게 안 쳐도 돼요. 그 다음이 이제 회전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회전을 추가. 여기다 회전 추가하면 한 네네. 30m 추가. 네. 그 다음에 발 추가하면 한 30m 추가. 이제 회전을 추가할 때는 보폭이 넓어질 거고. 네, 보폭 조금 넓어지죠. 여기서 이제 회전을 더해주면서 브레이크는 똑같이 밟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계속 똑같이 잡아주고. 똑같이 잡는 거죠. 네네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한 230m 정도 치는 스윙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살짝 페이드를 줘서 치는데 네. 약간 이렇게 치는 느낌? 오. 대충. 대충. 네. 거기 이제 그 다음에가 세게 가는 볼 치는 거죠 이제. 아이고 잘못 맞았다. 괜찮아요, 그래도. 잘못 맞았어요. 볼스피드 71.4까지 나오시고.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잘 죽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유, 죽는 볼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거의 한 3단계의 스윙을 일단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필드에서도 좀 이제 적게 내보내야 네. 되겠다. 랜딩 포인트가 좀 좁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느낌으로만 때릴 거고. 조금 더 내보낼 땐 회전만. 네. 이 아마추어 분들이 손목 쓰는 거에 네. 대해서 이제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저는 레슨할 때 손목 안 쓰고 어떻게 골프를 치냐라고 저도 이제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골프는 손목 쓰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이게 말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손목 안 쓰면 골프 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이 손목을 안 쓰면 공 맞을 때 그 찰진 느낌이 없어요. 그 채찍 때리는 느낌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은 전 손목 스냅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냅도 쓸 줄 알아야 또 억제도 가능한 거고. 네. 그렇죠. 네.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주 포인트는 일단 이 헤드의 탄성을 이용할 수 있는,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할 수 있는 스냅이 일단 첫 번째. 네. 그리고 회전. 네. 그 다음에 지면 발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손목이거나 뭐 또 회전량 같은 거는 이제 뭐 화면을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지면 발력은 어떻게 좀 쓰시는 편이세요? 참 정면에서 저는 어떤 느낌으로 좀? 평면으로 설명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거든요. 이게 체중이 이게 발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발면. 네네네. 이게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 백스윙을 탁 밟으면 뒤꿈치로 넘어가니까. 이게 발꿈치 이 뒤로 왔다가 네. 여기서 풀면 이게 탑에서 이제 던진다고 하니까 골반 이쪽에다 힘을 한번 딱 주거든요. 근데 이쪽에 힘을 주려면은 발바닥을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 여기서 날 쪽으로 날 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걸 이렇게 꺾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확 풀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약간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느낌에서 예. 이런 느낌이에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요. 이게 무게가 뒤로 왔다가 예. 앞으로 예. 왼발 뒤로 왔다가. 네네네. 그 빨래 짜는 느낌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골반도 같이 돌리면서 네. 이렇게 짜주는 느낌으로 차주는 거네요. 네, 발을 그렇게 차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다고 하는데 이게 발만 이쪽 그 발 날 쪽에다가 발 날 쪽으로 이렇게 누워버린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누우면은 저는 이게 발이 이쪽 날하고 이 뒤로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와요. 네.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이런 느낌으로 온다는 거죠. 네. 그럼 동영상으로 찍어보면 발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스파이크가 있어도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찍어보면. 근데 그렇게 할 때 거리가 많이 나요. 저는 요즘 프로들은 오히려 발이 뒤로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네. 피니시가 상당히 특이하십니다. 네. 그건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면 저절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치면 그렇게 돼요. 치면. 네. 저도 맥길로이 같이 이쁜 거 하고 싶어요. 안 돼요, 저는. 근데 보면 유연성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유연할 거예요, 아마. 네, 유연성은 근데 아까 보면 운동신경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뭐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 운동 같은 거 따로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는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팔을 이렇게 하면 이걸로 귀가 이렇게 왼발로 귀 잡혀요, 이렇게. 잠깐만요. 저는 여기가 단데? 이걸로 해서 이렇게. 이거 돼요? 이렇게. 이거? 한번 해봐봐요. 귀가 잡혀요, 이렇게. 이거. 이쪽으로. 오, 되네. 네. 여성분들은 되는 네, 여성분들 되는 분도 있어요. 운동 많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됐었어요? 아니요, 이거 프로님보다 똑같이 남자 이만큼밖에 안 오잖아요. 저 그거밖에 안 돼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노력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위에 철봉 집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다 그 스포츠 고무밴드 이렇게 던진 다음에 네. 이렇게 놓고서 당긴 거예요. 오른손으로 당겨갖고 얘를 이렇게 올라오게? 예,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윽 하면서 올라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스트레칭을 좀 찢어준 거네요, 다. 예, 어깨에다 뽑아버린 거죠, 그냥. 우리 태권도 하면 다리 찢듯이. 예. 그 얼마나 하니까 그게 되던가요? 3년요. 3년 동안 하셨어요? 딱 3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 가동 범위가 좀 많이 커졌겠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동 범위가 커졌죠. 편안하게 이제 팔을 이제 굽히지 않고도 다 넘어가고. 네, 안 굽히고 이게 돌아도 이게 느낌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되더라고요. 신기하다. 야, 이게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거 집에 가서. 돼요. 본인만의 스윙을 잘 찍어본 다음에 그 단점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뒤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좀 벌어지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플라잉 엘보. 네, 이게 벌어지고, 이 손목이 약간 이렇게 스쿠핑 되는 각으로 가요. 세게 들려고 하면. 그러면은 100% 슬라이스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각이 커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보잉으로 해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치려고 하는 건 똑바로 치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랑 요 벌어지는 값을 보정을 하려고 드라이버를 처음에 닫아놓고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정하려고. 이렇게 닫으면은 그냥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맞았다 하면은 왼쪽으로 그냥 똑바로 날아가는 풀볼이 나야 정상인 상황이 돼요. 인투인 스윙 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저는 이거를 정상적인 어드레스인 이렇게 하는 순간 개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닫아 놓는 거예요. 닫고 저는 또 이게 포인트가 드라이버가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풀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풀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찍어보면은 여기 앞에서 이쪽 앞에서 보통 이렇게 풀리거든요. 제가 왼쪽 다리 앞에 축에서 이렇게 도는 스타일이라서 처음부터 어드레스를 할 때 공을 보통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프로님들이 레슨하는 어드레스 볼 포지션, 이제 왼발 안쪽 바로 여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여기다 놓고 쳐요. 왼발 바깥쪽. 완전 바깥쪽이네요. 네. 완전. 이렇게 치면 공 맞추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세게 칠 때 이렇게 쳐요. 이렇게 안 치면 공이 날려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세게 쳐버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공이 도는데 네. 100%예요. 이거는 공을 살려서 가야겠다 칠 때 100% 이렇게 돌려버려요. 욕심이 없는 거죠. 아니, 똑바로 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해요. 랜딩 존이 일정하네요. 네. 지금 보면 거의 그 부위에. 네. 이거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기도 칠 수 있는데 100%예요. 거의 이렇게 치면 거의 다 그쪽으로 떨어져요, 공이. 가운데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죠. 네. 야, 말씀하신 대로 딱 조정을 하시네요. 이렇게 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폭을 줄일 때는 네. 이 어깨를 아까는 이렇게 놓고 치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네. 이거 살짝만 꺾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휘는 것보단 조금 덜 휘면서 공이 바람을 좀 덜 타요. 와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 야. 오. 이렇게도 치고요. 네. 이렇게도 치고 네. 이렇게도 치는데 이제 공이 떨어지는 값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상 동작의 집합체예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역발상으로 지금 네, 그걸 이용을 해서 네. 내가 똑바로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걸 그냥 스스로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플라잉 엘보, 커핑 네. 다 하면서 다 섞어버리는 거죠. 다 섞어서 네. 그러니까 다 섞어놓고 페이스 다 쳐맞게 만든 다음에 네. 조금 들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정석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개슬라이스 나요. 저는. 자 지금 볼 포지션이 이제 예, 정상 포지션이죠. 네. 자 이제 스탠스도 적당히 벌리고 이렇게 딱 놓고서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슬라이스가 납니다. 이렇게 가요. 예. 일부러 공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도 쳐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냥 다 죽어요, 그러면. 100%예요. 이게 지금 이 스윙과 이 구질이 네. 우리 비기너 골퍼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구질이지 네. 않습니까? 네. 비기너 분들은 이 공이 약간 이렇게 덮여오잖아요. 그렇죠. 아웃트인으로. 네. 아웃인으로 덮여오니까 채가 이렇게 오는데 당연히 이게 이렇게 맞지 않게 이렇게 맞으면서 열려버리거나 그렇죠. 깎여버리고. 깎여버리거나 네. 그러면 안 깎이게 하려면 더 뒤에서 때려주면 안 깎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볼을 바깥쪽에 놓고 치는 거예요. 저는. 오. 지금 이제 제가 정면샷도 찍었지만 이 정면에서만 보자면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볼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발 하나 반 정도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헤드가 이 정도 닫혀 있고요. 근데 스탠스는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옆에 올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옆볼 정도 보죠. 그죠? 네. 그래서 약간 네. 예. 다 깎아버리죠. 예. 오, 좀 죽었다. 갑자기 오오오 하더니 가운데 딱 들어오는. 제가 이렇게 치는 프로님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공태현 프로님. 공태현 프로님은 정말 왕슬라이스 90도 각도로 치는데 300이 가요. 그분도 독학이신데 네. 그분도 똑바로 치는 걸 포기하고 네. 그냥 슬라이스를 내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분도 약간 스윙이 약간 오버스윙 비슷해요. 네. 우리 흔히 한국의 버버스윙이라고 하는데 약간 오버스윙 비슷하고 아웃스윙이 엄청 심하셔서 그냥 출발부터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타법인데 네.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 내용 같거든요. 네. 우리가 어차피 슬라이스가 나니 네. 왼쪽을 조준을 하되 네. 확실하게 풀값, 왼쪽으로 출발시키는 값을 주기 위해서 헤드를 닫고 볼도 더 왼쪽으로 네, 둔다. 놓고. 게다가 이 많이 끌고 오기 때문에 이 아마추어 분들도 이 손목에 힘이 안 풀려서 네. 오랫동안 끌고 오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열려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볼을 왼쪽에 두니까
더 이상 끌고 올 수 없을 때 풀리는 지점이 네. 이 지점이다라고 네. 찾으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맞을 때 그 손맛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놓고 계속 때린 거예요. 근데 공이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자꾸 한 번씩 왼쪽으로 자꾸 죽는 것 같으니까 아 그러면 발을 열자. 오케이. 발 딱 열고서 빡 때리면 무조건 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죽어봤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죽어갔죠. 뭐 조준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 골프장에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50번을 1년에 치잖아요. 네.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그 포인트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 포인트 지점에다가 공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꾸 치다 보면 눈에 익어요.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 갔을 때도 팁박스 위에 딱 올라서면 여기는 그 예를 들어서 그린필드 몇 번 홀이랑 비슷하다 혹은 몇 번 홀에서 썼던 작전으로 쳐야겠다 하면은 그 자리에 실제로는 가보면은 철탑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거기 나무가 있다고 생각이 딱 되고 거길로만 공을 보내려고 치는 거예요. 어차피 난 끝에서 우측을 힐 거니까. 네, 칠 거니까. 네. 랜딩 포인트는 미리 정해놓고 네. 저쪽을 보고 친다. 네. 지금 보면 구질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포인트만 딱 정하면 공은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페이드 구질을 갖기 전에 드로우를 치셨었단 말이에요. 네, 드로우 쳤어요. 네. 근데 드로우 바꾸신 이유는? 드로우는 자꾸 죽어요. 잘 떨어졌는데도 가보면 없어요. 런이 많으니까요. 네. 런도 예상했지 못했던 자리에 공이 막 가 있고 하니까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블루티 정도에서 쳤을 때 드로우로 쳐버리면 한 270m 정도씩 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보면 세컨이 다 내리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장 좋은 랜딩 존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블루티에서 칠 때는 한 240에서 50 딱 정도 좋죠. 딱 좋은 자리. 네. 화이트에서 칠 때는 220에서 230 그 사이. 그러니까 그냥 번트 되는 거예요. 화이트에 칠 때는. 네. 탁 치면은 평평한 곳에서 치게 됩니다.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드로우 샷에 대한 열망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드로우 구질, 인투아웃 구질을 만들어 볼 줄 알아야 페이드도 나중에 칠 수가 있다. 어차피 로우 핸디로 가려면 그쵸. 저도 페이드를 쳐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네네. 저도 실제로 페이드를 치지만. 네. 근데 저도 드로우 구질을 한 10년 정도 친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페이드로 전향을 했거든요. 네네. 똑같은 이유 때문에. 네네. 공이 잘 죽어서. 네. 네. 거리는 많이 나가는데. 네.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도 드로우로 쳤다 보니까 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런이 네. 많죠. 네. 그래서 이제 페이드로 바꿨는데, 결국엔 아마추어 분들 그래도 드로우 연습을 좀 하다가 좀 갈아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고수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드로우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원래 그냥 치면 들어오고 나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케이스가 다르다고 보고, 처음부터 슬라이스가 난다. 페이드 구질이 어떻게 치든 페이드가 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일단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억지로 잡아 뜯어가지고 이제 고쳐봐야 결국은 나중에 되면 자기가 그냥 휘둘렀을 때 나가는 구질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대신에 이제 책 사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상 동작으로 다 컨트롤 해버리는 케이스라서. 네네네. 근데 이제 이론을 알면 그게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쵸. 이론을 알아야 보상 동작도 내가 응용을 하듯이. 네, 이걸 고칠지 말지가 아니고 저는 이제 굳이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근데 드로우를 굳이 쳐야 된다? 글쎄요. 저는 드로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실전에서 드로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저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린 노릴 때 핀 포인트 왼쪽 끝에 꽂아놨을 때 바람 이제 훅바람 불고 이제 그럴 때는 한 번씩 쓰는데 굳이. 또 하나 팁이 하나 있다면 뭐 저는 공부를 하라고. 공부. 예. 이론 공부. 예, 이론. 그럼 뭐 샤프트 공부도 있을 것이고 헤드에 뭐 기어 이펙트 효과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트랙맨 보는 그 기본적인 수치들 그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구질 그리고 그거를 응용하는 방법 정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헤드를 놓았을 때 헤드를 정중하게 놔두시나요? 여기 헤드
페이스 정 가운데 공을 셋업하시는 아니죠. 오른쪽에 놓죠. 토 쪽에 놓는 네, 거예요. 네. 어. 아, 이것도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이 카메라 앞에서 봐야겠다. 네. 자, 봐보시면 자 이렇게 놓고 가운데 놓고서 셋업을 하면 볼이 맞을 때 볼이 이게 드라이버잖아요. 볼이 맞을 때는 이게 이렇게 떠서 맞잖아요. 이게 올라갔다가 올라오면서 맞을 거니까 살짝 그쵸. 뜨잖아요. 네. 이거 뜨면 안쪽이 맞아요. 이렇게 힐 쪽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깥쪽에 놓고서 뜨면 가운데 맞게. 그래서 바깥쪽에 맞아요. 놓은 거예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 책에서도 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떠서 맞는 건데 가운데 놓으면 힐 쪽 맞아서 더 슬라이스가 날 것 같으니까는 그래. 그러면 각도 키울 때는 가운데 놓고 셋업하고 각도 좁힐 때는 바깥쪽 놓고 셋업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기어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헤드 페이스 정중앙에 벗어나서 안쪽에 맞으면 슬라이스가 나고 토우 쪽에 맞으면 훅이 나거든요. 근데 셋업을 했을 때 우리가 가운데다 대면 이게 들리면 힐 쪽에 맞게 되니까 토우에다 놓고 이렇게 들려서 맞게 그렇죠. 맞추시는 거죠. 그래서 페이드 값을 더 줄 때는 가운데 나서 안쪽에 살짝 맞게끔 해서 페이드 값을 더 준다. 네네. 이런 것들도 뭐 공부를 해야 네, 그렇죠.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있고 라이각도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라이각 조절하는. 그러니까 라이각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훅을 내고 싶다. 그러면 더 훅을 내고 세우고. 싶다. 그러면 누르는 거예요. 그쵸. 네.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자 이번에는 슬라이스 값을 안 낼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앉아요. 앉으면 토우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값을 보고 나이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세게 할 때라도 슬라이스가 날 수가 없어요. 잘못 맞아도 오히려 훅이 개꼬랑지볼이 나면 꼬랑지볼이 나지. 그래서 이 라이각 요거를 갖고서 하는데 이걸 이제 스탠스로 조정하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좀 더 슬라이스를 좀 더 내고 싶으면 좀 더 손목각을 세우고 더 서서 치고. 슬라이스 각을 키우겠다. 서서 치고요. 아 나는 이번엔 조금 줄여야겠다. 살짝 앉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훅이 많이 나오는 골퍼다 그러면 좀 더 세워서 서야죠. 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서고 손목 꺾어버려야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골퍼다 그러면 약간 낮추고 손목을 살짝 더 이제 쟁반 느낌 그 느낌으로 쳐주면 조금 슬라이스가 덜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하다 제일 그 중에 효과가 제일 좋은 건 오픈 이거예요. 이거 이걸 다 열면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이걸 스탠스, 오픈 스탠스냐, 클로즈 스탠스냐. 네. 그게 스탠스. 제일 크고 이걸로 하다가 이제 미세한 조정은 요거랑 페이스랑 이제 놓는 위치랑 볼 포지션이랑 이제 그걸로 다 조절하죠. 그러니까 이 상당히 골프가 복잡합니다. 되게 어려워서 진짜 공부를 안 하면 정말 나에게 맞는 스윙을 찾기가 또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레슨을 받아도 내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그 레슨의 효과도 좀 극대화가 되는 것 같고. 네네. 제가 이제 오늘 뵀으니까 선물로 네. 그 이론에 대해 하나만 더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게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한 번씩 알려주시잖아요. 네네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네네. 팁이 약한 샤프트 쓰시는 분들은 토우에다 대면은 끝에 맞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다. 원심력 때문에 이게 샤프트가 두 가지 방향으로 휘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휘고 앞에서 봤을 때 앞뒤로 휘는데 이게 이제 하이킥 샤프트이다 보니까 여기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샤프트들은 이렇게 안 휘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정타가 들어가는데 일반 스탁 샤프트라든지 약한 거. 그다음에 이제 고탄도형, 페이드용의 샤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우 다운이 많이 돼요. 아, 이 아이언처럼 이렇게 토우 다운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쳤을 때 요 끝에 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언해 주실 때는 샤프트를 먼저 봐야 돼요. 아, 그런데요. 네. 보시고 조언해 주시면 좋고, 투어 프로들 중에서도 힐 쪽에 놓고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힘이 좋고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샤프트와 무관하게 토우 다운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힘이 좋으신 분들. 왜냐면 위에서부터 확 털어치기 때문에 밴딩 포인트가 위에서부터 생겨서 꺾여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여기다 또 정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쳐보셔야 돼요. 본인이 쳐서 많이 죽어봐야 해요. 제가 이거 깨닫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샤프트를 여러 가지 쳐봤을 때 같은 위치에 안 맞는 거예요.
아, 네네네. 샤프트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키포인트를 공부하고, 이 키포인트에 따라서 토우 다운이 몇 도가 떨어지고 네네. 0도에도 맞고 이러는구나. 거기서 제가 이제 피터분하고 상담을 하고 배우면서 네. 이 로우킥, 미드킥, 하이킥 포인트에 대한 걸 공부하면서 이 셋업을 할 때도 이 샤프트는 어디에 놔야 되겠구나. 네네네. 그런 것들 좀 이제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 부분을 많은 프로님들께서 토어에 놓으면 이제 가운데만 방송은 되게 많이 해요. 저도 했었긴 했지만 네네네. 많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아, 요거는 진짜 돈 주고 배우는 네,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우 다운 이펙트가 드라이버에서도 생겨. 네, 그럴 수 많이 있겠- 생겨요. 네, 약한 샤프트들은 엄청나게 생깁니다. 저는 이게 헤드가 아이언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네. 토우 다운 이펙트가 생겨도 뭐 얼마 생기겠네, 많이 생기겠네요.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강한 샤프트 쓰는 거예요. 네, 강한 샤프트 쓰면 이 토어 다운 현상이 좀 줄어들고, 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오버 스펙을 좀 쓰게 되면, 그래서 볼이 좀 덜 날리죠. 네. 덜 날리는 게 좀 약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좀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용 샤프트 쓰면 정타 안 들어간 이유 토어 다운이 많이 됐어요. 네네, 맞죠. 예. 그런 것 때문이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알고 계시면 좀, 지금 나의 스펙을 보고 내 스윙 스피드 좀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정타 맞추는데 확률이 좀 더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서 쳐볼게, 이번에. 네. 올려서 칠 때는 이렇게 치면 조금 더 19.5도 또 올라가네요. 조금 올라갈 거예요. 네. 더 높게도 치거든요. 더 높게 칠 때도 23.5도. 네. 저탄도. 네, 아주 낮게 네. 로프트로만 조절해요. 로프트로만 조절하는 거죠. 네. 파워가 아니라. 네네. 파워는 그냥 일정하게 네네. 치시는 거고요. 네네네. 항상 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더 세게 휘두르려고도 하긴 하는데 네. 이거 아이언이잖아요. 네. 아이언은 그렇게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칠 거면 유틸 잡아가지고 번트 내버리는 게 낫죠.